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2020년 11월 고2 모평 36번입니다. 2020년 11월 고2 모평 36번. 지금 21학년도 교하고 파주에 있는 교하고 1학기 파이널 외부 지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신 강의이기 때문에 역시 그렇죠. 별표 지문 열심히 보고 주관서 수형, 그 다음에 어법 어휘, 어법 중에 뭐가 변형돼서 나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휘 중에 뭐가 바뀌어서 나올 수 있는지, 그 밖에 어떻게 수능형으로 나올 수 있는지 초점을 잡으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마크 그레너버트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examined 뭐 했습니까? 검토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처음부터 조금 어려운 게 나오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가 뭐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정보가 직업에 대한 정보입니다. 어떤 것? flow 하면 흘러가다죠. 흘러가는 뭘 통해서? 요것을 통해서 그죠? 뭐 약한 것 대 강한 유대 관계를 통해서 이 versus 하면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보통 많이 쓰죠. 뭐뭐 대 약한 것 대 강한 유대 관계를 통해서 직업에 그죠? 직업에 관한 그런 정보가 흘러들어가는 정도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자, 뭐 한 무리의 사람들 사이에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수능이 모의고사가 어려운 이유죠. 한글로 해석을 지금 틀리게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마크는 검토해 봤습니다. 자, 뭐를 검토했어요? 그 정도를 검토했습니다. 정보가 어디? 일자리에 관한 정보가 흘러가는 정보, 어떻게? 뭘 통해서? 약하고 강한 유대 관계를 통해서 흘러들어가는 그 정도를 검토해 봤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 내용이 한글로 해석했는데 한글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왜? 비문학이기 때문에. 다행히 내신은 이제 이거를 내용을 다 뒷내용을 알고 좀 생각을 하지만 수능에서는 이제 이걸 해결하는 게 문제죠. 잘 내용이 해석이 안 됐을 때 요걸 어떻게 B가 먼저 가는지, 그죠? C가 먼저 가는지, 이게 수능 중심 강의고 요걸 갖다 답을 맞추는 것이 어쨌든 지금은 수능 중심 강의는 아니니까 내용을 좀 한번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크 그레너버트는요, 그 정도를 검토해 봤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뭐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뒤에 이 정보가 일자리에 관한 정보입니다.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선생님으로서 학원 강사로서 어디 학원에 더 좋은 자리가 있는지, 그죠? 또는 개인 교습 자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한 일자리에 관한 정보. 학원 강사를 예를 들면 이 정보가 흘러간다 이겁니다. 이렇게 플로우하면 흘러 들어가다 이런 뜻이죠. 그죠? 흘러 들어가다 뭘 통해서? 이게 약한 그렇죠. 유대 관계.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또 뭐 강한 유대 관계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는 그 정도. 어디?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유명한 실험인데요. 영어 선생님들은 이거 읽어본 다음에 바로 알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제 왜 영어 선생님들 왜 그렇습니까? 하도 이제 지문을 많이 대하니까. 그죠? 이게 이제 대충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내가 지금 뒷얘기를 아직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요. 사람들이 일자리 정보 어떤 사람이 실직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다음에 실직을 하고 나면 다음에 일자리를 얻게 되잖아요. 그 일자리 정보를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되냐 이거예요. 대충 조사를 해보면 여기에 강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아주 친한 친구 있죠. 말하자면요. 또는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강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자리 정보를 얻는지 아니면 약한 유대 관계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얼굴만 아는 사람, 지인들인 거예요. 그냥. 알겠죠? 좀 가끔 만나는 친구라든지 어디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라든지 그랬을 때 어느 쪽이 더 이 일자리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거가 즉 내가 다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더 좋은 일자리를 얻는 데 있어서 어느 쪽이 더 도움이 되냐면요. 놀랍게도 이 선생님이 알고 있는 이런 글을 보면 여기입니다. 이 약한 유대 관계에서 이 정보가 훨씬 많이 온다고 그래요.
이상하다. 강한 유대 관계가 내 일처럼 알아보고 실직을 했다 그러면 일자리를 막 알아봐주고 할 것 같은데 의외로 취직하고 다시 일자리를 얻고 하는 걸 보면 여기에서 알겠죠? 여기에서 그 정보를 얻고 여기 다시 취직을 한다든지 더 좋은 자리로 이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얼굴만 아는 친구. 진짜 막 친한 친구보다. 이게 참 신기하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하나 첫 번째 볼 거는요. 이 부분이죠. to which. 그죠?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입니다. 이게 맞냐 이겁니다. to which가.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맞냐? to which.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여기에다가 요렇게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여기다 이걸 넣어주는 겁니다. 그죠? 어디에다가? 이 which에다가. 그래서 뒷부분에 여기서 끊어서 뒷부분에 to the extent냐 아니면 그냥 extent가 단독으로 들어갈 수 있냐. 즉 to가 필요한지 뒷문장에 들어갈 때 이 to가 필요한지를 보면 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끊어서 두 문장이 하나 합쳐진 거니까. 그러면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이게 동사고 흘러들어갑니다. 약한 관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문장을 요 표현을 알았다면 그냥 바로 맞다는 걸 알 수 있죠. to the extent라는 단어. 어느 정도까지라는 단어죠. 요거 대신에 보통 쓸 수 있는 게 그렇죠. degree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요 단어를 degree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뭐만 정도까지라는 표현입니다. to the extent, to the degree. 알겠죠? 요거. 그래서 뒤에 단독으로 the extent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to까지 필요하다. 뒤로 문장에 들어갈 때. 알겠죠? 공통 부분이 어디랑 어디입니까? 그렇죠. 공통 부분이 얘랑 그죠? 공통 부분이 얘랑 얘가 공통 부분이죠. 그래서 뒤에서 요게 뭘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which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which로. 그래서 to를 뒤에 남겨놓고 which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너 내 목적어인데 왜 혼자 나가니 하고 to가 함께 나온 거다. 이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그죠? 기본적인 설명이죠. 정보가 직업에 관한 정보가 자 flow 이거 있잖아요. 이게 뭐뭐로 흐르다. 그죠? 유입되다 흘러들어가다 할 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동사 변화를 아주 미치겠습니다. 동사 변화가 흔들려 버려요. 이거 전교에서 잘한다는 1등급 아이들도 이거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플로는 뭐예요? 플라이의 과거형. 플라이의 과거분사형이고 플로우는 무슨 변화? 규칙 변화예요. 플로우도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한번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B번으로 가보면 정도를 조사했는데 그들의 정보는 조사했어요. 그 직업에 관한 정보가 흘러들어간 정도. 그들의 정보는요. is more novel. 좀 더 어땠습니까? 참신하고 신기했습니다. 자, 요거는 뭡니까? 그렇죠. 참신한 그리고 신기한 요런 거죠. 그죠? 참신한 새로운 신기한. 근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보이시죠? 이 대열에 해당하는 것이 없잖아요. 이 대열에 해당하는 것이 그들의 정보. 여기서 없잖아. 위 지문에서 바로 내려올 때 없잖아. 그들의 정보가.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이게 만약에 모의고사라면 B가 아니라 바로 C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럼 봅시다. 그는 진짜 연결되는지 그는 밝혀냈습니다. 이거 뭐예요? 여기서 그는 바로 이 연구자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이게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계속 한번 해석해 봅시다. 그는 이런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조사했는데. A sixth 6분의 1이죠. 그죠? 6분의 1. 직업의 6분의 1이 어떤 직업이냐? came via network. 네트워크, 연결망이죠. 사람 사이의 관계라든지 여러 연결망. 뭐뭇을 통해서죠. via 또는 via 이렇게 발음합니다. 뭘 통해서? 네트워크 연결망을 통해서 오는 정보의 6분의 1이 이게 주어입니다. 이런 사실 알았다는 거죠. 6분의 1이 어떻다? 여기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건 아마 사람 사이의 연결망, 사람 사이의 지인관계를 얘기할 겁니다. 강한 유대관계에서 온다는 것이 알았다는 거예요. 6분의 1이. 생각보다 작죠? 뭐 하면서? 진짜 이거는 별표 문장이네요. 그죠? 뒤에도 물어볼 수 있고. 뭐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그죠?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ing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뭐? ing 그죠?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부대 상황을 나타내죠?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6분의 5가 되는 거죠. 나머지가 뭘 통해서 나오면서? 그렇죠. 중간에 약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나오면서. 아까 일자리 소개가 오히려 강한 유대관계보다 약한 관계에서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with more than a quarter coming by 어떤 via weak ties. 그리고 아직 안 끝났네요. 추가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이게 컬런이 추가적 설명이죠. with more than 4분의 1 이상이 여긴 4분의 1 이상이죠. 4분의 1 이상이 어디에서 나오면서 또 나왔어. 뭐가 나온 거야? with 다음에 그렇죠? 명사 다음에 ing 나왔죠. 4분의 1 이상이 여기서 나오면서 어디를 통해서 weak ties 그죠? 여기에서 약한 연결 관계를 통해서 4분의 1 이상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와, strong ties 강한 유대 관계는 can be more 좀 더 homophilitic 이거는요 어려운 단어인데 밑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homophilitic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모의고사라면 어디 동족 친화적이라는 뜻인데 여기 모의고사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는 단어 있죠? 네, 그렇게 나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고등학교 범위를 넘어가는 단어예요. 동족 친화적인 무슨 말이에요? 같은 부류끼리 친화적일 수 있습니다. 좀 더 동족 친화적인 우리 가족 아이가 우리 식구 아이가 이거 있죠. 동족 친화적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강한 유대 관계는 좀 더 동족 친화적일 수 있고 일치감을 느낄 수 있죠.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되면서 그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요. 가장 가까운 친구를 생각해 보면 자주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주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 우리와 가장 많이 우리와 똑같은 가장 많이 닮은 뭐뭐 같은이니까 그죠? 우리와 가장 같은 사람들입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동족 친화적인 거. 그죠? 그 같은 날개, 같은 깃털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그런 수고가 있죠? 속담이 있죠. feather of birds. 그래서 birds of feather, birds of a feather 이렇게 되겠네요. 그 속담이 아마 선생님 기억이 갑자기 기억해서 birds of feather 날개죠. 같은 날개를 가진 속담이 그죠? 그 다음에 모인다. 그죠? 새들이 flock. 그죠? together. 함께 모인다. 그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인다는 뜻입니다.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다. 요 표현이죠. 이 뭐가 homophilitic. 그죠? 속담이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같은 깃털을 가진 것들은 flock, 무리를 지어서 함께 모인다.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니까 어떤 것,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자주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는 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왜 강한 유대 관계에서 일자리를 잘 소개 못 시켜주냐, 직업적인 정보를 못 주냐, 그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일자리를 못 알아봐 주는 거야. 왜? 관심 있는 방향이 비슷하니까. 이해하시겠죠? 평소에 관심 있는 방향이 비슷하다니까. 내가 찾아본 것도 그 사람들은 내가 찾아본 것과 비슷한 걸 찾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찾아본 것과 비슷한 거면 내가 스스로 알아서 했을 텐데 내가 알아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걸 소개시켜 준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자, 그들의 정보는요. 그들의 정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우리와 가장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정보는 좀 더 참신합니다. 이상하죠? 그죠? 비슷한 사람들인데 일로 한번 가봅시다. 이것은 의미합니다. 뭐가?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이란 거. 뭘 의미하냐면 그들이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죠. 강한 유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정보겠어요? 나랑 비슷한 정보죠. 그죠? 가장 우리와 어떤 것 관련 있는 정보 알아본다면요. 이건 맞죠. 관련 있는 나랑 관심 있으니까 관련 있는 정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건 좋은 의미인데 이 사람들이 소개해주는 건 되게 괜찮은 일자리죠. 나의 성격에도 맞고. 그러나 그것은 또 뭘 의미하냐? 바로 그것이 정보라는 겁니다. 어떤 정보냐면요. 여기서 나오네. 우리가 이미 노출돼 있는 그런 정보라는 거죠. 중요한 문장이네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노출돼 있는 그런 정보라는 겁니다.
적절한 정보이기도 하지만 아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그렇죠. 여기다가 넣어봐라 information을. 그러면 그랬고 to가 단독으로 들어갈 수 있냐? 아니 이렇게 information이 단독으로 들어갈 수 있냐? to가 필요하냐? be exposed to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에 노출되다. 그죠? information. 우리는 정보에 노출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be exposed to. to가 필요합니다. 뭐뭐에 노출되다 할 때. 그러니까 얘랑 공통 부분인 거죠. 어디와 어디가 공통 부분입니까? 그렇죠. information하고 information이 공통 부분이니까 얘가 뭘로 바뀌어요? 위치가 됐는데 to가 함께 나가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be exposed to 뭐뭐에 노출되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노출되어 있는 정보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정보랑 그 얘기 나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친구는 막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마치 비밀처럼 얘기하는 남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거기 가봤어 이렇게 되는 거죠. 대조적으로 우리와 약한 유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주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주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장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어떤 것 지리적으로나 geographically. 그러니까 잘 못 만나는 거죠. demographically 인구 통계학적으로. 인구 통계학이 demographic거든요. 인구 통계학적으로 가장 멀리 한마디로 우리가 좀 먼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멀리 떨어진 이 distance가 멀리 떨어진이에요. 멀리 떨어진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정보는 그러니까 좀 더 참신하다는 거죠. 내가 모르는 정보를 막 가르쳐 주는 거야. 심지어 모일 때조차도 심지어 이럴 때조차도 심지어 뭐뭐조차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even though, even if. 우리가 talk to these people less frequently. 설사 이럴 때 심지어 뭐뭐조차도라기보다는 설사 뭐뭐라 할지라도 이게 더 낫겠다. 미안. 그죠? 설사 뭐뭐라 할지라도 설사 뭐뭐라 할지라도 설사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덜 자주 왜 지리학적으로나 그죠? 인구와 통계학적으로 머니까 설사 이 사람들에게 덜 자주 얘기한다 할지라도 we have so many weak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된 용법이 또 나왔죠. 너무 많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약한 유대관계, 강한 유대관계 정말 친한 친구는 몇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핸드폰 보면 이름만 알고 얼굴만 하고 전화하면 받아줄 만한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많은 약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결국 그들은요. 이렇게 결국 뭐하게 되다죠. 그들은 결국 size of a source 이렇게 되고 맙니다. 결국 뭐하게 되다. 결국 뭐하게 돼요? 사이즈가 있는 제법 큰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큰이죠. 사이즈가 있는 거니까. 큰 뭐가 돼요? 원천이 됩니다. 사이즈가 있는 엄청나게 큰 정보의 원천이 된다는 거죠. 하나하나는 별로 이렇게 썩 도움이 되지 않지만 워낙 모이니까. 특별히 어떤 정보? 여론 정보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접근할 수 없었던 그런 정보에 대해서. 알겠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접근할 수 없었던 그런 정보에 대해서. 와, 여기 진짜 낼 거 많다. 여기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또 나왔죠. 나는 이 지문은 100% 출제된다고 봅니다. 100% 출제됩니다. 요건 1순위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요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1순위 지문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1순위 지문. 알겠죠? 그래서 여기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몇 개나 나왔어요. 다 투이치긴 하지만 묘하게. 여기는 역시 인포메이션을 여기다 넣어주면 우리는 그렇지 않았더라면 to information, have access to 뭐뭐에 접근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면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정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뭐랑 같아요? 그렇죠. 얘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로 바뀐 겁니까? 위치로 바뀌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가 같이 나가는 게 불과하죠. 뒤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2는요. 예, 같이 나갔을 뿐이지. 와, 소된 용법도 나왔고. 야, 이게 물어볼 게 너무 많다고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약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end of ing도 나왔고. 그것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규모가 있는 정보의 원천이 됩니다. 특히 어떤 정보? to 또 나왔고. 우리가 이것도 진짜 단골 출제 중에 하나죠. 뭐가 단골 출제입니까? otherwise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접근하지 못했을 이 otherwise는 그렇지 않았더라면 즉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약한 유대 관계를 갖지 않았었더라면 접근하지 못했을 그들과 알지 못했었더라면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았었더라면 이란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또는 그와는 달리라면 이런 뜻이에요. 그것도 otherwise도 문제 잘 나오고 첫 번째 문장도 그죠? 얘도 별표 문장이죠. 도대체 별표 문장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지문은 무조건 어법 문제 아주 강력하게 나올 수 있고요. 글의 순서, 이 별표 문장, 위치 배열 문제 무조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요것도 별표 문장. 별표 문장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그거 다 길어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너무 좋은데. 그죠? 네. with 플러스 모두 나왔습니까? 여기 with 플러스 명사 다음에 ing 계속 with 플러스 명사 다음에 ing 와 이거 나올 거 너무 많습니다. 100% 출제니까 영순위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죠? 한번 끝났다 가겠습니다.